자, 최동원 LG전자 시너지 상품 기획 전문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전자의 최동원 전무입니다. 오늘 여기 창작연구소에 강연을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먼저 발표하신 박곰님 그 발표 내용도 들었는데, 그 애니팡으로 유명한 카카오톡은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뭐 그러던 게임이고 기술이었는데, 오늘 실제로 그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의 발표를 듣게 돼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LG를 계속 다녔고요. LG 반도체에서부터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번에 LG 전자까지 한 20여 년, 거의 한 30년 정도로 상품 기획에만 종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창작연구소에서 이런 요청을 받고서 처음에는 뭐 콘서트라고도 하고 또 세미나라고도 하고, 사실 저는 보통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에서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컨퍼런스라고 하면 이제 뭐 외국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넓은 데에서 수백 명 각국 사람들이 이제 모시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그런데 컨퍼런스의 그 방법은 뭐 뻔합니다. 장표 만들어가지고 뭐 영어로 할 때도 있고 뭐 다른 나라 말로 할 때도 있지만, 장표를 보고 뭐 읽고, 또 거기 있는 사람 오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다 아니까 그 뭐 대충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하는 건데, 오늘 여기를 오기 전에 설명도 듣고 있지만 상당히 그 강연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그래서 뭔가 진짜 창작을 위한 그런 세미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쪽에 맞춰서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뭐 말주변도 없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한 경험도 없어서 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너지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제가 오면서 짐작은 했지만, 융합, 기술, 인문, 시너지, 차별화, 창조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보니까 애플 얘기가 쫙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발표, 아마 아이폰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폰 발표했던 장소인 것 같은데, 그 애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애플 얘기를 많이 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디스플레이 다니면서 애플하고 직접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고요. 제가 스티브 잡스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 밑에 팀 쿡이라는 분하고는 일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얘기는 물론 여러분들 식상할 정도로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책도 있고 자서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직접 일한 사람으로서 애플에 대한 느낌이나 그 사람들이 일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따라서 또 다른 회사들이 애플과 같이 되기 위한, 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런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제목은 융합과 인사이트라는 내용이고요.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저희 같은 이런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천재와 같은 그런 우상적인 존재고,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려 합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에서도 한동안 그 인사이트 같은 거를 발굴하자, 잘해보자 해서 청바지를 한동안 입고 다닌 적도 있었고요. 까만색 티를 회사에서 선물로 하나씩 줘가면서 한번 입어보라 그래서 금요일이 되고 그러면 청바지에다 까만 티를 입고 회사를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스티브 잡스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한 천재 같은 존재고, 저분이 만든 그런 제품들은 새로운 세상을 벌써 아이폰이 나온 지 한 5, 6년쯤 돼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바꿨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이제 노트북을 점령하고 이제 대체하기 시작했고, 물론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약간의 애플이 좀 흔들리는 면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티브 잡스로 시작한 애플이 근 한 5, 6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파라다임을 바꾸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하게 하고 하는
내지단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애플에서 만든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은 여러분도 한 번씩 다 써보셨던 제품이었죠. 아까도 설명이 잠깐 나왔지만 아이파드서부터 시작한 제품이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모니터나 노트북 같은 데서도 애플 제품이 많이 있는데 소위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 얘기한 인문, 감성, 기술의 융합 제품 의 총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융합이라고 하는 그 창작 연구소의 주제에도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애플의 제품들이 훌륭한가 하는 거는 물론 남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저런 제품들을 만들었던 것도 중요하지 위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보통의 그 기존의 회사들은요 제품을 원가를 싸게 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좋게 하고 스탠다드 제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면 소비자들은 뭐 늘 있는 제품이니까 어느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뭐 튼튼하고 싸고 하면 고르는 그러한 것들이 사거나 만드는 데의 기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플은 저런 제품을 만들면서 그 제품의 기준을 감성에다 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제품들은 결국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장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지 이 제품이 많이 팔린다라는 거를 스티브 잡스는 아주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품을 만들 때 보면 뭐 스펙이 물론 뭐 제품을 만들 때는 스펙 얘기합니다. 뭐 스피드는 어떻고 휘도는 어떻고 하지만 제가 들은 말로는 스티브 잡스가 늘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 양반은 그 제품을 결정할 때 항상 인간의 감성의 기준을 둬서 감성의 기준으로 해서 이 제품을 출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제품들이라서 더욱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뭔가가 애플에서 제품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애플은요, 이제 애플의 이제 이런 제품도 중요하고 스티브 잡스가 워낙 뭐 인사이트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애플은 일하는 방식이 좀 상당히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러한 면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이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애플의 제품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제품이 개발되고 생산이 됐냐면 일단 상품을 기획하는 경우에서는 세상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쫙 서베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기나 뭐 테레비를 만든다 그럴 때 일단 테레비나 전화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쫙 월드와이드로 제조업체에 가가지고서 뭐 로드맵도 듣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회사에서는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다, 또 B 회사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다 듣고 그럼 와서 그 중에서 기술들을 그때 당시에 어베일러블한 기술들을 뽑아내서 거기서 휴대폰을 조립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애플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아이파드나 아이폰을 제작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이모셔널하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 감성의 기준으로 제품의 컨셉을 정합니다. 뭐 부품의 기술이야 뭐 지금 어베일을 한지 안 한지는 물론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있었겠지만 돈 케어하고 엔드 유저의 이모션 쪽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모셔널한 디자인을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부품이 그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인간이 사용할 수, 왜 애플은 지금까지도 3.5인치를 계속 그걸 했을까요? 또는 지금도 4인치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한 손으로 잡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훨씬 더 큰 사이즈가 나오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최첨단 기술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런 것도 프로덕트 컨셉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디자인과 감성적인 요소를 먼저 정하고 부품을 개발해서 제품이 나온 거와 그때 당시에 어베일러블한 기술들을 모아서 그걸 조립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에는 아마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일반 회사 경쟁사들하고 애플의 큰 차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탄생될 때 그 애플과 같이 직접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 제품이 생겨난 그런 배경들은 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제품을 보게 되면은 애플은 사실은 애플이 갖고 있는 기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없죠.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의 디자인 밖에는 사실 없고
그 외에 스티브 잡스의 인사이트만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뭐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되게 많았겠지만 그 아이폰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IPS, HIPS라고 하는 최고의 화질 좋은 거를 썼을 거고, 배터리는 소니나 LG 화학 거를 지금 쓰고 있고요. 터치 스크린은 대만의 TPK라고 하는 아주 터치를 잘 만드는 회사 거를 그때 썼고, 그 다음에 칩은 AP라고 하는 프로세서는 삼성이 만들어주고, 또 카메라 모듈은 이노텍이 하고, 또 그걸 또 조립을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제일 싸게 만드는 팍스콘이라는 회사에 가서 조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이폰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애플이 기여한 거는 컨셉과 아까 사람의 감성의 기준으로 잣대를 해서 만든 그런 디자인과 그 다음에 아이폰의 여러 가지 UX나 UI의 그런 인사이트, 그것만 가지고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애플은 저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얘기지만, 사실은 부품 기술 생산에 시너지를 극대화한 그런 제품의 하나였었고,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이런 식의 흐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이패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아이패드의 그 상품기획 기간 한 3년이 걸렸었어요. 3년 전에 제품 컨셉을 만들어 놓고 부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부품을 개발합니다. 절대 한 채 양보도 없었고, 아이패드라는 지금의 9.7인치의 4:3의 사이즈와 아이패드는 무게는 얼마야 되고 두께는 얼마야 되고 폭은 얼마야 되고 타치의 감은 얼마야 되고 하는 거를 3년 전에 다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디스플레이랑 또 소니랑 또 이노텍과 접촉을 해서 한 2년 동안 개발을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발표한 제품이 아이패드였었고, 그때 당시에 노트북을 잡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웃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트북 기능도 못하는 훨씬 떨어지는 기능이 어떻게 노트북을 잡겠느냐 하지만, 역시 스티브 잡스의 얘기처럼 지금 노트북은 아이패드와 같은 타블렛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가 되면 전체 한 40% 정도가 아이패드, 타블렛이 생산될 정도로 스티브 잡스의 이 의견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삼성이나 노키아나 LG나 뭐 HTC나 뭐 기타 등등 기라성 같은 피처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취해졌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 시대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피처폰보다 대단한 건지도 몰랐고, 스마트폰은 휴대폰이 인터넷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때 상당히 큰 위험에 처했을 뻔했고, 애플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은 이쪽 IT 인더스트리를 완전히 장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갤럭시가 이제 처음으로 애플을 잡은 좋은 융합의 예입니다. 삼성이 그 스마트폰에서 애플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제 생각에는 전혀 기적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삼성은 아주 좋은 그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패널 기술을 갖고 있었고, 배터리, 카메라, 또 그런 기술을 다 갖고 있어서 애플의 모든 아이폰을 만들 때 많은 부분들을 사실 삼성이 기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은 몰랐던 거가, 이런 것들은 그냥 애플 같은 회사에 잘만 공급해줘서 거기서 수익을 남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자기네들이 이런 좋은 기술들을 합쳐서 아이폰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삼성은 애플이 하는 일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패스트 팔로우로서 갤럭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갤럭시 1, 1과 2에서는 원하고 2에서는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갤럭시 S3에 가서는 완전 그 시너지와 융합의 총화로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애플 아이폰보다 훨씬 많이 파는 아주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LG는 이제 삼성만큼은 빨리 하지는 못했지만 LG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룹을 이렇게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코스트 경쟁력이나 또는 IPS라고 하는 패널이 시야각 좋고 화질 좋고 고해상도에 가능하고,
굉장히 이런 모바일 기기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거든요. 이노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카메라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고, 화학은 뭐 배터리에 굉장히 강한 그런 회사였는데, 역시 삼성과 같이 그런 것들을 해서 융합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깨우치지 못하고, 또 삼성이 갤럭시나 그 옛날에 옴니아 폰을 처음 시도를 할 때 당시에도 그런 융합의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스마트폰 쪽으로 너무 빨리 진행돼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동안 고전을 했지만 이번에 옵티머스 G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G 제품은 제가 뭐 LG에 다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잘 만든 제품입니다. 한번 안 써서 한국에 잘 안 팔려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쇼테지가 나가지고 한국의 공급이 현재 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물량이 풀릴 텐데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LG가 시너지와 융합을 해서 애플 같은 그런 웨이 오브 워킹으로 가장 최첨단 기술로 감성의 잣대로 만든 제품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나온 넥서스 4가 옵티머스 G하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물론 사양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좀 옵티머스 G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마케팅이나 그런 게 충분하지 못해서 하는 동안에 구글이 넥서스 4를 대신 광고해주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좋은 평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옵티머스 G는 이제 뭐 내용이 보시면 처음에 옵티머스 G를 이제 옛날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이나 피처폰을 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베일러블한 가능한 제품이나 부품부터 먼저 서베이해서 만들어요. 그럼 만들어 놓고 해놓고 보면 디자인이 이상하게 되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피드백이 가고 또 뭐 몇 번 피드백이 돼서 또 만든 제품이 품질에서도 걸리니까 또 품질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전화가 좀 이상한 모양으로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제품이 나가고 했던 것들이 과거 초기에 나왔던 스마트폰들의 삼성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옵티머스 G는 한 1년 반쯤 전에 타겟을 선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 부품보다도 이모셔널한 디자인 쪽에 먼저 저희가 타겟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덕트 컨셉을 저희가 정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열사 기술 간에 이제 뭐 그때 아마 옵티머스 G를 처음에 결정했을 때는 계열사가 저런 스펙들이 디스플레이 하나 정도는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는 굉장히 없었어요. 제가 뒷장에 보여드리겠지만 스펙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이엔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계열사들이 기술들을 분담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한 디자인과 그런 어떤 제품의 컨셉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게 끝까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부품들을 개발시키고 그래서 계열사 간 최고 기술이 같이 모여지고 하는 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런 게 기술의 시너지고 기술의 융합이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옵티머스 G인데 제가 옵티머스 G를 저야 LG 임원이니까 갖고 다니지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앞에서 보면 많이 까맣고 또 디자인 전체적으로도 기존에 나왔던 LG 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제 한국에 많이 풀리면 꼭 한 대씩 한번 사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런 일이 됐어요.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만 하는 거는 아니었었더라. 즉 스티브 잡스는 워낙 천재니까 그 사람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세상에 없던 걸 처음에 만드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걸 딱 생각해냈고 그 다음부터 제품화를 하는 과정은 사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던 요소가 우리가 너무나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과했던 것들을 지금부터는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실은 모으는 일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잘 타겟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컨셉을 잘 만들어 놓고 디자인까지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대로 최고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어 갈 거고 이노텍이나 화학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을 잘 누군가가 합쳐주면 아마도 아이폰이나
기타 다른 그런 제품보다도 훨씬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이 이제 생긴 것 같고요. 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계열사 간 융합과 시너지와 그렇게 되면 차별화를 하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는 이번에 그 시너지 상품 계획이 그래서 생겼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옵티머스 G와 갤럭시와 아이폰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첫째 CPU가 딴 거보다 약간 높고요. 그 다음에 두께도 갤럭시보다는 좀 얇고, 그 다음에 터치 기술은 G2라고 해서 가장 손에 가까이 있는 캐패시티브 터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1300만 화소고, 다른 회사들은 800만일 때, 배터리가 2100mAh를 갖고 있고요. 근데 저런 스펙이 지금 보면, 다른 회사들도 저런 거 나올 텐데, 아마 내년쯤 되면 아마 지금 옵티머스 G의 스펙이 딴 전화기도 아마 다 달릴 겁니다. 그러나 1년 반 전에 저거를 기획하고 저런 스펙을 만들겠다고 한 그 사실을 저희는 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옛날 방식대로 했으면 도저히 상품화가 안 됐을 텐데 저런 걸 정해놓고 저걸 만들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융합되고 시너지를 일으켜서 결국은 1년 반 만에 제품을 냈다는 거가 상당히 저희가 시너지를 얘기할 때 좋은 예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 자서전에서 나온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했다 하고요. 저거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역시 천재는 역시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저렇게 생각을 하면은 누구든지 차별화 제품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융합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너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한 일들은 인사이트라고 하는 어떠한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 바탕에 깔려야만 시너지나 융합이 제대로 빛을 발휘할 것 같아요. 좀 무슨 얘기냐면 타겟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고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어떤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이 잘 세워져야 통합이나 융합이나 시너지 같은 것이 제대로 빛을 발휘할 것이고 만약 그게 잘못되면 괜히 다들 헛짓하는 것이니까 초기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 즉 시너지는 반드시 인사이트를 바탕에 두고 저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이트의 의미는 사전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통찰력이나 그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능력. 좀 똑똑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사이트라고 하면 좀 말은 쉽지만 저런 걸 누군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인사이트를 딴 데 가서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제가 인사이트를 얘기할 적에는 저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이트는요, 불편하거나 또는 보기 좋지 않은 것을 개선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거가 인사이트입니다. 즉, 인사이트 어떤 걸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처럼 아이폰을 발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역시 스티브 잡스도 저런 걸 기본으로 모든 디자인과 제품을 만들었는데 애플이 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인사이트는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물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불편한 걸 느끼는데 그거를 그냥 불편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불편한 거를 안 불편하게 개선을 하는 게 전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날개 없는 선풍기잖아요. 보통 선풍기는 팬이 있고 등등이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그게 선풍기였었죠. 근데 불편한 점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위험하고
또 애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는 날개를 없애면은 디자인도 잘 나올 것 같고, 또 소비자들이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거에 의해서 나온 제품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저도 아이폰을 이제 상품 기획을 하니까 여러 가지 전화기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폰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고, 하지만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이폰도 상당히 지금 좀 어그리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홈키 굉장히 고장도 많이 나고 저거 한번 고치려면 20만 원씩 들어가고 아마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베젤 상당히 넓고 저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전화기를 저렇게 베젤이라고 하면 전화기 옆에 그 검은 티를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면서도 베젤을 저렇게 크게 할까? 저 베젤만을 다 없애면 아니면 홈키가 굳이 모든 기기에 홈키라는 게 왜 있을까? 터치니까 손을 대면 켜지고 뒤집어 놓으면 한 1초 있다 자동으로 꺼지고 하면 홈키가 더 없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훨씬 더 기기가 좋은 디자인으로 바뀔 텐데 뭐 그거에 대한 그 인사이트에 대한 그 개선 제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요 LG에서 나온 시네마 스크린이라는 TV입니다. 혹시 뭐 이마트나 저 하이마트 같은 데서 이 테레비를 직접 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은 딴 TV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옆에 그 검은 테두리가 이제 없어요. 점점 이제 얇아지는데 이 제품은요 사실은 이 끝에까지 화면이 나와 있지 옆에 부분까지 좌우로 또는 상하로 화면이 다 펴져 있지만 저거는 LCD의 패널입니다. 무슨 뭐 강화율이나 그런 걸 댄 게 아니라 LCD의 패널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보통 테레비는 한 13cm 정도의 검은 그런 그 겉에 프론트 카바가 이렇게 돌아가 있었고 그 디자인적으로 그 프론트 카바가 어차피 있어야지 안에 있는 LCD 모듈을 잡아주니까 이걸 이쁘게 만들려고 뭐 이중사출로 색깔도 넣고 원으로 깎아도 보고 뭐 색깔도 뭐 고급스러운 거 또는 뭐 밝은 색, 어두운 색 넣고 많은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왜 이런 디스플레이는 즉 테레비, 모니터, 노트북 같은 제품들은 앞에 저런 베젤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저게 너무나도 그 디자인적으로 안 좋고 저거만 없으면 디자인이 훨씬 더 이뻐질 수 있을 텐데라고 해서 저거를 한번 베젤을 없애볼까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려면 디스플레이에서 저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그 LCD 패널을 기존에 저거보다 훨씬 작아요. 양쪽에서 조금 들어온 그런 제품인데 LCD 패널을 늘려서 본드로 붙인 겁니다. 이게 이제 심플하죠. 그리고 본드로 LCD 패널을 그냥 본드로 붙이니까 앞에 프론트 커버가 전혀 없는 거고 완전히 그 옛날에 강화율을 붙여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디자인 효과를 내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제가 보기엔 디자인적으로 거의 발명과 같은 그런 수준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도 디스플레이에서의 패널이 그거에 맞게끔 또 강도나 경도를 지켜서 또 사이즈가 다르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세트인 LG전자와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부품들을 다 없애서 그거를 같이 즉 코워크, 코로케이션, 코디자인을 같이 하면서 그 시너지의 뭐 그런 그 차원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제품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 예로 뭐 모니터에도 똑같은 제품이 있고 노트북에도 똑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인사이트를 생각해서 발굴해서 찾을 수 있지만 사실 또 아무나 하는 거는 사실 아닐 거예요. 뭐 예를 보니까 쉬워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각박한 이 치열한 IT에서 경쟁에 이기려면 그 시너지와 융합과 그다음에 인사이트를 우리 같은 사람들 제조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충만하게 다 갖고 있으면서 기라성 같은 세계의 애플과 같은 그런 회사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융합 시너지를 더불어서 인사이트에 대한 향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럼 인사이트라는 게 말은 좋은데 어떻게 이거를 발굴하고 개발시키고 모든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느냐. 사실은 애플도 딱 한 사람만 저걸 할 수 있었고요.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도 애플에는 디자이너가 한 10명밖에 안 된대요. 한 10몇 명. 그 중에서도 한 명만 디자인을 한대요. 조나단 아이브가 실제로 디자인한 제품도 애플인 거. 그 정도로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누군가는 한국에서도 그런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욱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트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그래도 좀 생각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을 찾는 거죠. 그게 기술로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불편한 점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개발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시행착오하면서 그런 과정을 계속 겪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훈련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소비자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불편한 점을 찾아내고 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저런 걸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사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앞에서 보신다시피 애플과 같은 회사가 나와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제조업자들을 다 하나쯤 무너뜨릴 뻔했던 그런 걸 상기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저런 인사이트 향상을 위해서 제도적이나 또는 조직적으로 잘 구축이 되고 열심히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사이트에 관련된 것보다는 융합과 시너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인사이트에 대한 중요성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도 그렇고 또 발표하는 이런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많은 건 준비 못했지만 혹시 아까 박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요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좋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